계절이 30번이나 바뀌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는 아주 먼 여행을 떠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웃음이 참 예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 남은 그 남자는 내게 너무나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 같은 존재였죠.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는 내 모든 시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서재 구석의 낡은 나무 상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3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빠의 필체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며 맞이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살의 지안이에게, 20살의 지안이에게, 그리고 먼 훗날 엄마가 될 지안이에게, 죽음을 앞둔 30살의 젊은 아빠가 갓 태어난 핏덩이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 밤. 그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의 밤들을 견디며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들을 적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은 멈추지만 딸의 시간은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30년 전 아빠의 숨결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빠 목소리 안녕, 우리 아가. 지안아. 아빠야. 지금 아빠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잠든 내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어.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데 우리 지안이 볼은 찐빵처럼 따끈따끈하네. 이 작고 부드러운 손을 평생 잡아주고 싶었는데 아빠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구나. 처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억울해서 며칠 밤을 울었는지 몰라.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야. 내가 처음 아빠하고 부를 때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게, 내가 걸음마를 뗄 때 넘어지지 않게 잡아줄 수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사무치게 미안하고 두려워서였어. 하지만 지안아, 아빠는 슬퍼만 하지 않기로 했어. 비록 내 몸은 사라지지만 내 마음은 남겨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펜을 들었어. 내가 살아갈 수많은 날들, 기쁜 날, 슬픈 날, 무너지고 싶은 날마다 아빠가 미리 가서 기다리려고. 이 편지들이 너의 긴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 부디 아빠가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말아다오. 아빠는 언제나 내 심장이 뛰는 그곳에 함께 있을 테니까. 8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찼고 운동장의 흙먼지는 뿌옇게 날렸습니다. 교문 앞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여기저기서 들리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다 하는 환호성들. 그 소란스러운 축제 한가운데서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내 왼손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허전한 오른손은 갈 곳을 잃어 외투 주머니 속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아빠의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짝꿍을 보았을 때 어린 마음에도 설명할 수 없는 박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아빠가 없을까? 왜 나만 반쪽일까? 교실로 들어가는 내 뒷모습을 보며 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는 걸 봤습니다. 나는 짐짓 씩씩한 척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엄마가 가방에 넣어준 필통을 꺼내려는데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낯선 노란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적혀 있었죠. 학교라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겁 많은 우리 꼬맹이에게. 그 순간 교실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아, 입학 축하해. 와, 핏덩이 같던 녀석이 벌써 책가방을 매다니. 아빠가 직접 새 가방도 사주고 실내화 주머니도 흔들면서 학교 가는 길을 같이 걸어줬어야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오늘 학교 가니까 어째?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계셔서 신기하지? 하지만 조금은 무섭기도 할 거야. 세상은 집처럼 따뜻하지만은 않으니까. 혹시라도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리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절대로 기죽지 마. 어깨 딱 펴고 보란 듯이 씩씩하게 말해줘. 우리 아빠는 천국에서 나 지키느라 너무 바빠서 못 내려오는 거야. 우리 아빠는 슈퍼히어로거든. 하고 말이야. 지안아,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바람이 불면 그게 아빠라고 생각해줘. 내가 그네를 탈 때 등을 밀어주는 바람도, 달리기 할 때 땀을 식혀주는 바람도 다 아빠야. 아빠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널 보고 있어.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마. 땅만 보고 걷기엔 세상이 너무 예쁘잖아. 사랑한다, 우리 1학년. 오늘 하루 누구보다 신나게 놀다 오렴. 편지를 읽는 동안 창밖에서 불어온 봄바람이 내 앞머리를 살며시 헝클어뜨렸습니다. 그건 정말 아빠의 손길 같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쓱 닦고 운동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거대한 바람을 느끼면서 말이죠. 17살의 여름은 유난히 길고 축축했습니다. 사춘기라는 열병은 예고도 없이 나를 덮쳤고 나는 세상 모든 것에 가시를 세웠습니다. 남들과 다른 내 가정 환경이 싫었고 아빠의 부재를 동정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싫었던 건 아빠 목까지 하느라 늙고 지친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결핍이 엄마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나는 가장 날카로운 말들로 엄마를 찔러댔습니다. 그날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학교 참관 수업에 굳이 오겠다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좀 오지 마. 엄마 혼자 오면 뭐해? 남들 다 아빠 오는데 쪽팔리게. 그 말을 뱉자마자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는데 방문 틈으로 인기척이 들리더니 봉투 하나가 쓱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거실에서 숨죽여 우는 엄마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나는 쓰레기통을 뒤져 구겨진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상과 싸우느라 지친 17살의 내 딸 지안이에게. 똑똑똑. 우리 딸 지금 방문 걸어 잠그고 씩씩거리고 있지? 아빠는 다 보여. 지안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화나고 외로운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거. 17살. 아빠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어른들은 다 위선자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랬지. 지안아, 혹시 오늘 엄마한테 못된 말 했니? 내가 뱉은 그 가시 돋친 말들, 사실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 알아. 왜 나만 두고 갔냐고, 왜 남들 다 있는 아빠 나만 없냐고 소리치고 싶은 거지. 미안해. 아빠가 죄인이야. 내가 내 곁에 버티고 서서 비바람도 막아주고 우리 딸 힘들게 하는 놈들 다 혼내줘야 하는데 아빠가 너무 일찍 도망쳐버려서 그 무거운 짐을 너랑 엄마한테만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딸아,
내가 방문을 닫고 숨어버려도 아빠는 그 문 밖에서 계속 서 있을 거야. 내가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져도 아빠는 귀 막지 않고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지금 창밖에 비 오지? 그거 아빠가 너 대신 울어주는 거야. 실컷 울고 털어버려. 가시 돋친 고슴도치 같은 모습까지도, 못난 모습까지도 아빠는 전부 다 사랑해. 구겨진 편지를 가슴에 품고 나는 그 밤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그 못난 밤에 아빠의 편지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부엌에 나가 엄마의 등 뒤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것은 엄마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아빠에게 건네는 나의 서툰 화해였습니다. 29,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가장 힘들었던 건 혼주석의 빈자리였습니다. 청첩장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을 수 없다는 것, 식장에 들어갈 때 아빠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는데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밝은 축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거울 속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신부 같았습니다. 입장을 알리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는 떨리는 다리로 식장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엄마가 하얀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 내 딸 지안이에게. 나는 드레스 자락을 꽉 쥐고 아빠의 목소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와, 우리 지안이 오늘 얼마나 예쁠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아빠가 직접 봤어야 하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는 이 순간을 상상하곤 했어. 내 딸 손잡고 식장 들어가는 날 펑펑 울어서 망신당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결국 그 자리를 비우게 됐네. 지안아, 내 남편 될 사람한테 아빠가 꿈에서라도 가서 경고할 거야. 내 보물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천국에서 천둥 번개 내리겠다고. 웃음. 오늘 신부 입장을 할 때 옆이 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아빠가 투명 인간처럼 내 팔짱 꽉 끼고 걸을 거니까. 넘어지지 않게 보폭 맞춰줄 테니까 절대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어. 그리고 사위 녀석한테 전해줘. 내 딸 데려가 줘서 고맙다고. 행복해라, 내 딸. 결혼 축하해.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왼팔을 살짝 굽혀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버진 로드를 걷는 내내 그 빈 공간에서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약속대로 내 옆에서 가장 멋진 턱시도를 입고 나를 에스코트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창가에 앉아 내 품에 안긴 작고 붉은 생명을 내려다봅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만지면 부서질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이 작은 존재. 문득 30년 전 나를 안고 있었을 아빠의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떨렸을까? 아빠도 이렇게 무서웠을까? 침대 옆 협탁에는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이제 부모가 된 나의 전부 지안이에게. 지안아, 아기를 품에 안아보니 어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세상 모든 게 두렵지? 아빠도 그랬어. 내가 태어나던 날 그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감싸 쥐던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해.
내가 이 작은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했단다. 지안아, 이제 이 편지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구나. 준비한 30통의 편지가 모두 끝이 났어. 아빠의 시간은 30년 전 병실에서 멈췄지만 너의 시간은 이제 내 아이와 함께 다시 흐르겠지. 부디 아빠를 너무 오래 그리워하지 마. 슬픔 속에 너를 가두지 마. 나는 내가 웃을 때, 내가 아이를 안아줄 때,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풍경 속에 이미 녹아 있어. 봄에는 꽃으로, 여름에는 비로, 가을에는 바람으로, 겨울에는 눈으로. 언제나 내 곁에 머물렀단다. 나의 딸로 와줘서 고마웠어. 내 짧은 생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너였어. 사랑한다. 아주 많이. 영원히 사랑한다. 아빠의 편지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내 아이에게 주는 이 사랑 속에 아빠의 사랑이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저 아주 행복하게, 씩씩하게 잘 살게요. 창가에 놓인 편지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아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처럼.